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의장 시절에 제가 그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던 인성보감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 덕목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저를 뒤돌아볼 겸 또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나 젊은 어린 새싹들에게 인성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께서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유튜브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체 네 파트 중에 소중한 나 편에 있는 자애, 겸손, 극복, 책임, 자율, 그리고 정직의 6가지 덕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아름다운 우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나에 이어서 아름다운 우리 편에는 배려와 공감, 그리고 협력과 공경, 사랑과 존중, 이렇게 6가지의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과 나의 정신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배려라는 말이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회로 점차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 Lady First 또는 After You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조금만 남들하고 스치기만 해도 죄송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다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에게 양보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이 흐르고 이기적인 사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버니언의 작품 철로 역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재미있게 대비된 부분이 나옵니다. 두 곳 모두가 맛있는 음식 있고 팔 길이보다도 긴 숟가락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숟가락으로 자기만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기에 먹지를 못하고 굶주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반면에 천국의 사람들은 긴 숟가락으로 그 음식을 상대방 입에 먼저 넣어줌으로써 서로 배불리 먹고 행복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고 없고가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 그러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배려는 얼핏 보면 남을 돌보는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배려의 그 1차적인 목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공자가 사람이 평생을 두고 실천해야 할 도리라고 강조했던 서와 의미가 상통합니다. 이 서는 용서할 때 쓰는 그 서라는 것입니다. 서라는 것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남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양에서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그만큼 남에게도 대접을 베풀려 하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않고는 삶이 절대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욕구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배려하는 것을 하는가를 배웁니다. 가정에서 아이는 1차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과 성격의 변화를 겪고 그러한 변화를 가정 외부의 타자 관계로 확대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쩌다가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 부모는 곧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프잖아 하며 상대를 배려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아이들은 어떤 행동이 무리한 행동이고 해를 끼치는 행동인지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학습을 가정 밖으로 연장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명심보감의 한 구절입니다.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기억하시지요? 오늘날 서구 사회의 가장 큰 질병은 폐결핵이나 납병이 아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배려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하는 것이 가장 큰 질병이다. 이렇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했습니다.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그 냉랭한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래서 더욱 배려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생각되기 쉽지만은 오직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럴 뿐이지요. 현대인들은 타인과 지속적이고 진정한 만남을 갖기보다 목적적 또는 피상적 도구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정의 역할이 약화되고 사회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점점 배려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컴퓨터나 모바일 가상세계에서는 얼굴도 모르는 채 온라인상에 접속을 하고 그 접속을 통해서 만나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이 크게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면대면의 경우보다도 함부로 대하기도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면 사소한 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악성 댓글로 상처받고 자살하는 사람들, 폭력과 모멸로 왕따당하는 학생들, 재미를 위한 무심한 행동에 모욕당하는 사람들, 공동주택의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서로 미워하는 이웃들,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고 자식과 형제이고 친지이며 우리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배려가 없는 삶이 세상살이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상적인 풍경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작은 배려가 다른 배려를 낳아서 배려의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최근 인터넷 동영상으로 널리 알려져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400년 전 만석지기 재산을 지켜온 유명한 경주 채부자 집안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주 채부자의 가훈을 보면 이웃을 위한 배려가 듬뿍 깃들여 있습니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은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라 하는 가훈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아름답고 훈훈한
지역 사회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합니다. 여기서 제가 줄리아 칸이라는 분의 조그만 것들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친절, 조그만 사랑의 말, 그것이 지상을 에덴이 되게 하고 천국처럼 만듭니다. 오늘날은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을 달리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그런 지구적 차원의 배려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차이를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으로 인식을 하고 친절과 관용, 예의와 존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이질성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요구되지만은 그 이전에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아주 열린 마음으로 접하고 또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상대방의 대화와 만남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배려의 자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되 타인의 인생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타인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이런 입장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세대 간 차이를 경험하는 기성세대나 젊은 세대 모두가 경청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성세대는 자신들의 관점을 강요하기보다는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과 대화를 통해 젊은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의 입과 귀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세계관이나 인생관을 확장하려는 그런 개방적인 자세를 연마하고 실현해야 합니다. 배려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양방향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심정을 고려하지 않는 배려는 결코 배려가 아닌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배려받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의 행동에 적절히 반응을 할 때에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운 상태로 성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려는 타인을 위한 베풀 뿐 아니라 나눔과 공감의 행위로 이어집니다.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서로의 존재와 소중함을 새로이 자각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 주고 보듬어서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 사람의 미소 띤 얼굴을 보게 되면 자신도 위로받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위로와 기쁨이 큰 쪽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보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맹자는 척은 지심이 인간의 본성이긴 하되 그러한 본성도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보존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현대사회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에게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배려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때 배려의 마음이 자연적으로 풍겨 나올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배려의 욕구가 자연스럽게 솟구치지 않는다면 배려의 가치를 의식적으로라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생각과 말과 행위 차원에서 삼중 나선으로 성숙해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살맛나는 훈훈한 사회로 세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이상이 인성보감에 소개되어 있는 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배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닙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항상 기억한다면 하루하루가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